네, 3부 오후 세션 네 번째 강연은 ESM으로 진화하는 ITSM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STEG 민창성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오늘날 IT 업무와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ITSM 또는 SaaS 기반 ITSM으로 진화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관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ITSM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 또한 ITSM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중요성을 증가하면서 ITSM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드린 STG 민창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ESM으로 진화하는 ITSM 그리고 ITSM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ITSM의 발전 방향과 시장 동향 그리고 ITSM의 성숙화 오늘날 ITSM이 맡고 있는 티핑 포인트와 향후 ITSM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라는 순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ITSM이란 용어 자체는 오늘날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용어고요. 혹은 이 ITSM이란 용어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ITSM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랙티스나 혹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IT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ITSM은 현재 전체 시장은 성숙화 단계를 넘어서 있고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에서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의 IT 통합 서비스 관리를 변화하면서 IT 거버넌스로의 확장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현재는 IT 거버넌스라는 시스템의 핵심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TSM이 오늘날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느냐. 먼저 2018년에 신외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IT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이 점점 가속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ITSM도 클라우드 기반, 즉 SaaS 기반 ITSM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ITGC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ITSM 시장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 및 추진 계획 등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클라우드 이전이 점점 가속화가 붙고 있죠.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요구가 증가되는 것 또한 ITSM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ITSM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따라서 손쉽게 디지털 워크플로우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즉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한 ITSM은 IT 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통합을 이루게 되고 단순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 즉 파스 환경에서 구축된 RCNC, 흔히 말하는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IT 업무의 ERP 혹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백본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드리자면 비즈니스 중심의 IT 통합 서비스 관리의 핵심이 되는 성숙화 단계를 지나고 있는 이 ITSM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ESM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진화와 혁신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 업무가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ITGC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ITSM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ITSM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ITSM이 현재 IT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향후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의 생명주기 기반 접근, 즉 ITSM의 핵심이죠. 이 생명주기 기반으로 접근하는 IT 가버넌스 영역 전반을 포괄하고 IT 조직 환경 및 요구사항에 따라서 최적화된 IT 서비스 관리의 구현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게 현재 ITSM의 위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업무 흐름이 일반적으로 IT 부서에서 맞이할 수 있는 업무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 혹은 새로운 IT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보와 기획 및 사업 관리라고 표현하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개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확정을 하고 개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한 후에 발주 및 계약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정보 시스템이나 IT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신규 도입되는 IT 서비스나 혹은 정보 시스템의 보증을 위한 설계, 즉 가용성, 용량, 연속성에 대한 설계는 이미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SLM이라는 설계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안에 변경 관리를 통해서 운영단으로 이관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자산 및 구성 관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자산 혹은 실제 구성 항목으로 CM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 요청, 장애, 문제, 변경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외부 공급자 관리라는 프로세스가 돌게 되고 향후에 정보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은 IT 업무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ITSM에서는 서비스 전략, 설계, 전환, 운영,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 생명주기 단계를 통해서 IT 조직 환경 및 요구사항에 따라서 최적화된 IT 서비스 관리의 구현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게 현재 ITSM이 도달해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저희 STG가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혹은 흥국금융그룹, 전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BL 생명 등이 전부 이런 형태의 생명주기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들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ITGC의 핵심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ITSM이 구체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변화, 즉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촉발 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IT 업무가 클라우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 이후 1차,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기본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 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IT 업무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거시 시스템하고 클라우드 환경 기반하에 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혼재되거나 산재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IT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즉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고 레거시 시스템 환경에서 돌아가는 IT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IT 서비스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IT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레거시 시스템 환경하에서 IT 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가 확정이 돼 있고 그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도 그 형태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경이 혼재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ITSM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ITSM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ITSM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ITSM 내에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이 복잡해지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애, 문제, 변경 프로세스의 목적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더라도 레가시 시스템에서 자산 및 구성 관리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산 및 구성 관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시범 사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SDCC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도입을 할 때 그때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 구성 관리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자산 및 구성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단순히 생각해도 VM이라든지 하이퍼바이저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 항목으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재무, 과금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ITSM이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ITSM이라는 건 목적 자체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프로세스하고 환경을 수용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서 클라우드 ITSM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4.9조 중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2조 769억 원, 약 5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IT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절반 이상의 예산이 이미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체계적인 IT 서비스 관리 및 SLL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 ITSM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신외관법입니다. 2018년도에 신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검토해서 감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업무 시스템 내 내부 통제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내부 통제 유효성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안에 있는 ITGC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대상 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명시된 것처럼 ERP를 중심으로 ERP와 인터페이스 되고 있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계정 베이스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계정 관리나 인사 시스템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 수준 통제가 미흡하다는 점과 내부 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로세스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환경 자체가 미비하다, 즉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지적상을 받은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의 위험까지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ITGC,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서는 정보기술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도출되고 있고요. 높아진 IT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ITSM이 어떻게 ITGC에 대안이 되고 또한 티핑 포인트의 촉발 요인이 되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외부 감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 그리고 컴퓨터 운영 등을 주요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역들은 신외관법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ITIL을 기본으로 하는 ITSM에서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통제를 하고 있던 영역입니다. 즉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른 통제와 그에 따른 이행에 대한 증적 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대응을 위한 전략 솔루션으로서는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그리고 ITSM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 통제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가 최적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의무화 대상에 따랐을 때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보면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대응을 위해서 ITSM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ITSM의 수요층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것이고 저희는 약 200% 이상까지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SMB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결국은 비용하고 인력입니다. 즉 규모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제조업체라든가 혹은 이미 강소기업 수준을 넘어선 SMB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더라도요, 뜻밖에도 IT 인력이 몇 분이 안 되세요. 어떤 경우에는 10명 이하인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재화된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최대한 커스터마이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변화라든가 개선이 발생하더라도 유용하게 반영할 수 있고 ITU 인력 인력도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어프 더 셰프 방식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구축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신 옥십자라든가 필라라든가 LS 글로벌, 한솔, 다이치 상교, 에코프로비엠, 한국콜마 B&H, 오뚜기, 동원 제조업 위주로 점점 ITSM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고 동시에 SMB 위주로도 확산이 되고 있죠. 특히 이 중에서도 HKK 한국콜마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다이치 상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 방식의 방법론을 쓴 어프더 CF 형태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SM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아주 오랫동안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ITSM의 선도개발이라고 자부하는 저희 STG 또한 사스 기반의 ITSM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모 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접속해 보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ITSM은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확산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각종 자원과 서비스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관리하고 IT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ITSM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대단히 형이상학적이고 겨울에 눈 내린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말은. 근데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IT 서비스, IT 제품을 관리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원이나 역량 등을 활용을 하여서 고객이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이끌어가려고 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어요. 결국 다시 말을 하자면은 디지털 역량을 활용을 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IT 업무를 디지털로 바꾸자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이런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어 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해 요소라고 꼽힌 점은 고객의 요구를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서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이나 전통적으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나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전환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첩성은 더욱더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되는 그런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고, 둘째로는 그에 따른 경험, 지식, 기술이 부족하다는 걸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우선순위는 BPM과 프로세스 마이닝, 그리고 흔히 말하는 RCNC, 로우코드, 노우코드 플랫폼의 가장 큰 투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ITSM이 ESM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로 진화하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IT 서비스 관리 한계점이 도출이 됐고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클라우드 진화에 따른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IT 인력의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 때문에 ITSM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양한 혼재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 반복 작업이라든가 선행적인 자동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스 환경에서 RCNC의 플랫폼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IT 업무 외의 비즈니스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녹십자의 사례인데요. 저희의 RCNC 노코드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논 IT 조직, 구매, 영업, 재무 등의 시스템까지 ESM으로 확장한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형태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조나 건설 쪽 업체에서는 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필두로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물질 관리 등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시스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STG와 한솔이 협업을 해서 로우코드 기반 이진 워크플로우 플랫폼을 통해서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ESM으로 확장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에서 이렇게 ESM으로 확장되는 게 현재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ITSM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되고 진화를 하면서 에자일과 데브옵스 개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이진 RCNC 디지털 워크플로우 플랫폼을 저희 역시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자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알림 기능을 통해 협업 통지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제 사례라든가 ITSM의 티핑 포인트를 맡고 있는 사스 기반 ITSM 그리고 RCNC를 기반으로 한 그 ESM으로 확장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저희 부스에서 실제 사례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한 번씩 구경을 하고 가시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G의 민창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M의 발전 방향과 시장 동향, 성숙화, 티핑 포인트 진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